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신탁부 민슬기 과장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는 손에 잡히는 투자, 자산 배분이 담이다가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귀중한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진우 경제 전문 기자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삼성자산운용 김찬영 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진우고요. 아침에는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저녁 때는 수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3프로 TV의 진행을 또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재테크의 원칙 혹은 뭐 요령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좀 배워보려고 선생님 한 분 모셨는데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팀의 김찬영 부장님입니다. 또 오늘은 ETF 이야기를 해주시러 온 건 아니고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그 새로운 주제를 가져오셨다는데요. 김찬영 부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삼성 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보통 이제 ETF 관련된 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해드리는데 오늘은 약간 주제를 틀어서 오늘은 자산 배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SC제일은행 고객분들하고는 지금 초면이에요 오늘? 네, 저는 SC제일은행의 고객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고객분들과 이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뵙게 된 건 처음입니다. 그냥 오래전에 만든 통장 하나 있는 그런 고객이죠? 아닙니다. 저는 아주 큰 고객이고요. 그 대출 금액이 워낙 커서 대출 고객. 네, 은행에서는 매우 반가워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그렇구나. 고객. 네. 요즘 은행들이 그 대손 충당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 아시죠? 대출 잘 갚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고객들 때문에 많이 쌓아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김찬영 부장께서는 여기 금융가에서는 또 유명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하시죠? 네네네. 우상향 스타일? 네, 오늘 또 이 우상향이 또 의미가 있긴 한데 또 제가 몇 번 유튜브에 나왔다가 이 우상향으로 좀 별명을 지어주셔서 또 감사하게 잘.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실 때는 이제 좌상향 쪽으로 가긴 하는데 그건 화면이 그렇고요. 네. 예. 오늘은 결국은 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자산을 굴리는 재테크를 하는 것이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주제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건 오를 만한 투자 대상을 잘 골라서 적절하게 잘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투자에 성공하는 건데 네네. 배분을 잘 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건이라는 건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 같네요. 사실 또 새롭지 않고 보통 고객분들은 워낙 귀가 따갑게 뭐 장기 투자해라 아니면 뭐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거룩한 단어 같아요. 되게 조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뭐 차 조심해라 이런 것처럼 중요한 얘기긴 한데 별로 귀에나 이제 가슴에 안 와닿는 이런 단어가 자산 배분인데 오늘 제가 그 어깨가 책임이 또 막중한 게 오늘 자산 배분을 좀 재밌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내가 정말 제가 오늘 자산 배분을 왜 해야 되는지랑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좀 재밌게 어떻게 방송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내가 자산 배분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알겠어요. 그럼 오늘 이거 잘 들으면 재테크 걱정 이제 없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걱정을 덜 수 있다. 정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그런데 오늘 제 고민과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볼게요. 네.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의 몰빵입니다. 그런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물론 이제 주식의 몰빵이라고 하는 게 3월 한 17일 날 주식의 몰빵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라면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그럼요. 그건 아니고 어제 사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주식을 샀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스피도 2,000선 넘어갔고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의견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원동력이 훼손된 게 뭐가 있지? 네. 계속 오를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부분은? 뭐 사실 그 오늘의 주제인 자산 배분보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더 가려고 싶고 좀 긁고 싶은 부분이 네. 아마 지금 뭐 2,000을 돌파하고 뭐 잘 가고 있는 코스피가 뭐 2,200, 300을 더 갈 수 있는지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주제가 제가 안 되는 게 저도 계속 한 2,000선 부근부터는 이제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함부로 감히 제가 네. 드린 바 있어서 제가 뭐 시장을 맞출 만한 주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아까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이 크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같이 이제 장이 그만 오를 것 같아서 중간에 주식을 잘라서 손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그냥 맥없이 3월달에 많이 빠지니까 그냥 손절하고 다시 못 사신 분도 있으시고 둘 중에 어떤 분들이 제일 안타까울까요? 저는 3월 14일에 손절하신 분과 3월 14일쯤 손절하셔가지고 하신 분과 네, 버티다가 3월 18일 날 차익 실현하신 분, 차익 실현이 아니라 탈출하신 분, 네. 둘 다 괴롭겠죠. 아유 너무 괴롭시죠. 제가 저도 투자 실패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말 잠도 안 오고 그 막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본인 생활도 잘 안 되시는 그 투자 손실의 그 경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또 한 번의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될 단어는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함부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더 오르기는 좀 힘들다든가 이런 얘기를 뭐 자신 있게 하시는데 사실 어느 전문가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은 주식을 뭐 다 팔았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소음이 들리실 텐데 이걸 예측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는 것만으로 해도 이번 위기에서 큰 아주 명확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네. 스포츠에서 그 아주 좀 회자되는 이게 명언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잠깐. 공격은 공격은 관중을 부르고요. 부르고, 네, 수비는 승리를 부른다고. 네, 공격을 중심으로 하면 인기는 있지만 네. 실속이 없고, 맞습니다. 네. 수비 잘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지루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은 뭐 반토막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3월달에 뭐 손절하셨으면 뭐 60%, 70% 마이너스 난 자산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한 번 이렇게 공격을 잘못 들어갔다가 손실을 크게 입고 나시면 보통 뭐 50% 손실 나면 회복하는데 100% 수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75%막 이렇게 손실을 보시면 막 300% 수익을 내셔야지 다시 그치. 원금으로 돌아오거든요. 100원이 25원 되면 그렇죠. 네. 3배 더 올라야죠. 25원을 3번 네. 3배가 돼야지. 4배 더 올라죠. 300% 수익이 나면 보통 이제 어. 75원이 더해져서 1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00%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원으로 750원 상승을 하는 자산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번 인생은 끝이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교훈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말자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수비에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이거를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강조해 주신 건 일단은 잃지 말자. 맞습니다. 벌 생각하기 전에 네, 그런 거다 이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아마 네. 방송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동시 시청자 수라고 하는 저 숫자가 네. 단위가 혹시 만입니까? 지금 이게 24만 또- 명이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또 이 프로님이 이렇게 이게 많은 동시 접속자 수가 있으신 방송은 또 최근에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군요. 네. 야, 대단합니다 SCJ은행. 저도 약간 다소 조금 뭐 당황스러운데요. 통장 있는 분들이 다 모이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예.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몇 분 중에 한 분이신 거를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잔액 그죠? 기준으로 20만 원 미만은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아무튼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좀 본격적으로 좀 네. 배워보죠. 근데 수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격은 알겠어요. 재테크에서 공격이라는 건 네.
저게 올 것 같구나. 네. 저걸 사야지. 맞습니다. 저게 오를 것 같네. 저걸 사야지라고 하는 게 공격인데. 네. 수비는 뭐예요? 수비는 수비는 다 이제 예금 찾아서 집에 장롱에다 넣어놓는 거? 네 아니요 온겁결에 답할 뻔했습니다. 네. 수비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워렌 버핏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뭐 네. 제1 원칙은 잃지 마라. 제2 원칙은 1 원칙을 잃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잃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손실 위험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산 배분의 가장 큰 뭐 미덕이고 가장 큰 이제 효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실 위험을 가장 줄이려면 네, 다 찾아서 네, 서랍에다 넣어놓으면 손실 받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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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재테크라고 하면 네, 이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불려야죠. 맞습니다. 불리려면 네, 리스크를 걸어야 되고 맞습니다. 리스크를 거는 만큼 네. 위험해지고 그쵸? 위험해지면 그건 수비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아예 그냥 뭐 문을 꼭 걸어 잠기고 네. 실점을 하지 않고 그냥 경기를 끝냈다는 건 아니고 실점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제 뭐 한 점이나 두 점이나 득점이나 승리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수익률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투자가 필수인 시대잖아요. 뭐 금리가 뭐 특히 은행 거래하시는 여기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잘 아시지만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투자가 운전과 같은 시대가 왔다. 아 운전.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못한다고 살지 못하진 않죠. 그렇죠. 예, 운전면허가 없다고 뭐 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할 수 없다거나 아예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럼 다 지하철이나 버스만 타고 다녀야 되는데 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아예 또 좀 두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것, 투자를 잘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삶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데 투자도 그런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산 배분을 좀 잘 듣고 나시면 알겠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저희 방송 시작한 지 12분 됐는데 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하면 네,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알려줄 테니 들어봐라. 네, 네, 그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야, 그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또 길게 중복 네. 없이 하시기도 쉽지 않아요. 네. 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음. 이 말로 네. 그러면 조금 뭐 그래도 내용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가 시작되는데 오늘 공부는 한 45분 정도 후에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들어보세요. 자, 큐. 네, 네. 일단 그 아마 보고 계신 슬라이드를 보시면 주식시장 하락이라는 게 뭐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프로님이 한번 조금 읽어주시겠어요? 시장이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는 때는 1년에 3회 이상. 그러니까 보통 1년을 겪으면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이 뭐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5% 하락하는 건 보통 한 3번 정도 늘 있고요. 네. 뭐 최근처럼 막 20% 이상 하락하는 것도 보통 5, 6년에 한 번씩은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손실, 시장의 크래시라고 하죠. 시장이 크게 망가졌을 때 내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 수비를 잘해서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이제 키인데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런 걸 해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가가요. 네, 저렇게 떨어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저걸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네, 예고하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3월 17일 목요일 날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면 네. 비울 텐데 절대 그게 아니라 예고 없이 오기 때문인데 네, 네. 그걸 어떻게 피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피하지 말자가 이제 피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얻어맞자. 예, 하락을 얻어맞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맞을 건지 그냥 이렇게 몸을 다 열어서 하락을 다 맞을 건지 아니면 조금 수비하는 자세로 해서 피해를 줄일 건지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잘 자산 배분을 해 놓으면 시장의 하락이 와도 네. 온몸으로 이렇게 맞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가드를 올린다고 하죠. 가드를 잘 올려서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투자 위험이란 거를 조금 이 실제로 그림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우리가 투자 위험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제 투자가 위험하다고 하면 보통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들을 투자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주식은 더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뭐 채권은 변동성이 좀 더 덜 작은 자산이고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간은 뭐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확실한 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변동성이 큰 자산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고 하는 건 이 변동성을 줄이는 걸 위험을 줄인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가 변동성을 줄인다가 되고 이렇게 본인의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는 게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 돈의 양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투자인데 네, 왔다 갔다 하는 폭을 줄이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또 다시 현금으로 찾아서 책상에 넣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0이면은 수익이 아예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적정한 중간선을 찾는 거죠. 너무 큰 변동성을 피하면서 또 0이어서 그냥 0에 붙어 있는 거는 피하면서 그 중간의 변동성을 찾는 거죠. 좀 화끈하게 먹고 이럴 땐 또 화끈하게 잃고 하는 게 근데 뭐 주식 투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 있어도 굉장히 불안하시죠. 떨어질까 봐. 네, 이게 네.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걸 뭐 잠을 잘 수가 없죠. 내일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려간 상황에서도 또 불안하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 일단. 네, 그래서 일단은 변동- 건강에 네. 안 좋다. 그 투자 위험을 줄인다고 하는 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 위험을 줄인다고 하는 게 일단은 변동성을 줄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손실 발생률이라고 하는데 손실을 볼 확률을 줄이는 것도 이제 보통 이제 위험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다 일련의 모든 것이 그런 앞으로의 또 주식시장 하락이 왔을 때 혹여나 왔을 때 제가 잘 수비형으로 있어서 그 하락에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게 손실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게 좋은 거죠. 아 당연하죠. 보통 이제 은행에서 ELS 투자 많이 권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그게 보통 이제 그 은행 직원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게 보통 이거 투자하시면 뭐 98%, 99% 확률로 원금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고 1%의 상황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은 조금 덜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와도 좀 덜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변동성 혹은 손실 발생률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위험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야, 네. 이분 대단하다. 좀 그게 뭐냐고. 아, 네. 그게 그래서 뭐냐고 지금. 그게 이제 그 최대 손실폭이라는 건데요. 아, 네.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신경을 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네네네네. 최대 손실폭. 네, 최대 손실폭. 최대 손실폭. 네, 이게 뭐냐면 본인이 제일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네, 벌어지느냐? 맞습니다. 정확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투자자분들 본인들은 다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내가 투자하면은 주식이 꼬꾸라지고 네, 혹은 뭐 내가 샀을 때부터는 뭐 안 오르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뭐 ELS 투자를 했을 때, 뭐 펀드 투자를 했을 때, 아니면 섞어서 했을 때, 모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 최악의 손실률을 가장 줄여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 네, 포트폴리오는 최악의 경우는 네. 몇 퍼센트까지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걸 사전에 계산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대략 추측은 할 수 있겠네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고, 그거를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게 저의 개인 재테크의 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꼭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SC제일의 직원분들이 손님들 상담하실 때도 이런 그 최대 손실폭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전체적인 고객 포트폴리오가 이 최대 손실폭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네. 얼핏 들으면 네. 재테크하면서 손실 적게 보는 게 중요해요라는 얘기인데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두 가지 위험보다는 이 위험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확률은 1%밖에 안 되지만 내가 원금을 다 잃는 거다. 100% 손실이다. 네. 그러면 그건 사실 1%밖에 벌어질 수 있지 않는 일이지만 네. 손실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도 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제일 중요하다. 네, 제가 오늘 주제를 가기 돌아와서 알겠어요. 답답하실 텐데 음. 저는 오늘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 최대 손실폭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제안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면요. 네, 이 화면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면 이 제가 오늘 또 다른 주제로 투자의 사계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투자의 사계절. 네. 사계절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습니다. 음. 그 투자의 사계절이라고 해서 네. 뭐 우리가 뭐 투자를 뭐 2020년에도 할 수 있고 2021년에도 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할 수 있지만 그 시점마다 지금 투자의 사계에 있어서 지금이 어느 계절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은 겨울이다, 지금은 가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계절에 맞는 게 어떤 투자가 가장 유망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 지금이 그럼 무슨 계절인지 알면 투자의 계절에서 맞습니다. 그냥 지금의 계절은 봄에서 이제 초여름으로 가는 건데 그거 아니라 네, 재테크 기상도에서의 계절마다 어울리는 자산이 있다. 네네 어울리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자산을 투자하는 게 투자에 더 유리하겠죠. 뭐 이런 논리인데 제가 이제 오늘 투자의 사계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투자에 있어서 투자에서는 지금은 네, 어느 정도 계절로 보이십니까? 제 계절을 보면 겨울 같고 남들 표정을 보면 네. 뭐 봄인 것 같나요? 뜨거운 여름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 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사람마다 제가 다르죠. 아 그럼요 전혀 다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무슨 꽃이 피었나, 온도가 네. 얼마나 되나, 네.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 네. 있는데. 그렇죠. 일단 투자의 사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인지 구분하려면 계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투자에 있어서 네.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다시 화면 좀 볼까요? 네. 그 보통 그 투자를 사계절로 구분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축은 이제 경기에 대한 호황 불황으로 나누고요. 그 한쪽 축은 경제 성장률이 높으냐 낮으냐?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쪽 축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물가가 막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네.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네 개의 사분면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숫자만 알면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숫자로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시장의 기대라고 하는데 시장의 기대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좋게 나오고 있는 때는 이제 경기 호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예.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 물가가 좀 더 많이 오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 프로님께서는 지금 보시기에 지금은 어느 계절이라고 보이십니까? 지금은 네. 경기는 일단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으니까 네, 불황 쪽이고 네, 물가도 요즘 뭐 안 오르니까 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라면 네, 전형적인 겨울이네요. 네. 전형적인 겨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3월, 네. 4월 같은 경우는 예. 확실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곤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실한 디플레이션 시대는 맞는 것 같으니까 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겨울이나 봄일 텐데 근데 확실히 3, 4월은 겨울인 게 맞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보기엔 또 봄으로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디플레이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네.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기대보다만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제가 경기가 호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예. 생각보다 그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각하지 않겠다. 혹은 뭐 각국의 이제 양적 완화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유동성이 더 풀리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순간에 더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 봄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겨울에서 그 위쪽으로 가을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불황인 상태는 계속 호황으로 가진 않을 거고 오히려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로 가겠다. 네, 갈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지금 계절이 뭔지조차도 사람들이 토론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절이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지금 그 몸으로 느끼는 아까 꽃 피고 그런 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달력이나 날씨나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심지어 입춘, 입동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 우리는 이제 봄 다음엔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순서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기간이 여름이 좀 뭐 짧고 음. 뭐 가을이 뭐 좀 짧고 겨울이 길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투자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서 봄으로 가거나 에잉? 혹은 겨울에서 가을로 가거나 거꾸로도 가요? 네, 거꾸로도 가고요. 뭐 백하기도 하고
이제 봄에 신호가 나와서 꽃이 피더니 다시 겨울로 가기도 하고 그래. 이렇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온 게 내가 잘못이었어. 그러니까 뭐 딱 정해주면 뭐 정해놓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네네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인지조차도 서로 의견도 다르고 맞습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아니라 다시 겨울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러면 약간 허무한 건가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요? 대신 이제 그 이제 만약에 제가 이 모두에 말씀드리기에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말자, 네. 상승할지 하락하지 말자. 역시 이 계절도 사실 봄인지 가을인지 예측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계절로 나눠서 이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계신 아내분께서 저희가 뭐 쭈꾸미가 제철이라고 한 달 전에 뭐 쭈꾸미를 이렇게 데쳐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절에 맞는 음식들이나 과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투자의 자계도 각 계절에 맞는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있겠죠. 예, 예를 들면 뭐 봄에는 주식 투자하는 게 좋고, 뭐 예를 들면 겨울에는 뭐 금 투자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각 계절별로 맞는 제철 자산은 있거든요. 네. 이건 안 바뀝니다. 그거는 늘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제가 죄송하게도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네, 봄에 주식 투자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네, 주식이 좋았던 걸 보니까 젠장 봄이었구나라고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뭐 약간 후행적인 게 있긴 하고요. 그거를 뭐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는 경쟁은 주식이 좋은데 지금이 봄이야 그럼 다 주식 사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도 구별이 잘 안 가고. 그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대신 봄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계절 과일 그건 이런 있죠. 거, 이건 있죠. 그건 있는데 네. 봄인 게 확실하면 주식을 네. 사겠으나 네,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 이제 여름이니까 수박을 사서 먹어야겠는데 수박이 너무 맛이 없는 거죠. 알고 보니까 겨울이었던 거죠. 뭐 이런 식. 어렵네. 네. 그래도 대신 그 아까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제철 그건 자산이라고, 있다. 예, 그건 있다. 한번 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한 번이라도 이 투자자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 계절에 맞는 가장 핫한 뭐 여름의 수박처럼 핫한 뭐 과일, 뭐 음식 이런 게 자산분을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봄에는 네, 선진국 주식이나 선진국 부동산, 네, 국채, 네, 선진국 회사채 네, 이게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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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여름으로 가면 네, 이제 경기가 더 좋아지면 네, 신흥국 주식, 네, 전 세계 가릴 것 없이 부동산, 네, 물가도 오르기 시작하니까 물가 연동 채권 이것도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요. 브라질 국채 같은 신흥국 채권도 좋고. 신흥국 채권도 좋고요. 이건 뭐 전 세계가 이제 거품으로 막 이제 가득 찰 때 저런 게 그렇죠. 좋다는 초록색이 거예요. 여름이니까요. 네, 그러다 꺾이기 시작하는 가을이 오면 네, 슬슬 현금도 등장하는 걸로 봐서 네, 이제 슬슬 재테크 좀 정리할 때가 되어 갑니다. 네, 가을이죠. 금 같은 거 안전자산 좀 묻어두시고 맞습니다. 주식은 싹 사라졌네요. 네, 주식은 아예 없어졌죠. 이제 아예 없어졌고요. 가을 겨울에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네, 금이나 현금으로 묻어두는 현금으로 게. 묻어두고 네, 음, 제가 여기 표시해드린 자산들은 예. 뭐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은 자산이고 음. 밑에 있는 게 안 좋은 자산이 아니고요. 네. 네, 위에 있는 게 가장 조금 변동성이 좀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절에 맞는 자산군 중에 조금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 폼이 큰 자산들을 제가 위에 써놨고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변동폭이 작은 자산이거든요. 음.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곡을 찌르신 것처럼 네. 아니 앞으로 6월 며칠부터 6월 15일부터는 가을입니다라고 하면 다 저기다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근데 이 제철에 맞는 투자 자산은 알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계절을 모른다는 거죠. 거잖아요. 네, 다시 허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봄 다음에 여름일 거로만 확실하기만 하면 네, 봄이 나 여름인 줄 알았더니 봄이었네라고 네. 하더라도 네, 다시 여름 거에 몰빵하고 있으면 기다리면 여름으로 올 거 오니까.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봄에다가 다시 겨울로 가기도 한다며. 네, 이게 막 크로스로 막 여름이고 다시 겨울이고 봄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초지일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을 예측하지 말고 어느 계절에 얻어 걸리더라도 내가 투자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방송 전에 고민을 해서 만들어 와봤어요. 그게 오늘 제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의 하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저는 최근에 이제 금이란 자산을 좋아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저기 봄에도 있고요, 네. 가을에도 있고요, 겨울에도 있고 금이란 자산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가을 겨울에만 있네요. 네, 여름 가을 겨울에. 여름 가을 겨울에 있죠. 네. 네, 예. 그
이게 최근에 아마 전문가들이 많은 방송에서 금이란 자산이 많이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뭐 당연히 금은 뭐 불황기 때 당연히 뭐 겨울철에 당연히 네. 금 뭐 다 모든 자산이 꺾일 때 안전 자산이 금에 투자해서 그 겨울철에 맞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위쪽으로 인플레이션 이제 경기가 아니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 금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금이란 자산은 계절이 세 계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조금 넣어놓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네, 내가 그 여름이란 철만 피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자산에서 다 성공할 수 사실 있으니까. 금은 좋죠. 금은 아주 인플레가 심할 때도 네.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네, 또 굉장히 추워서 네. 다들 불안하고 세계가 흔들릴 때도 네,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로 오르고. 맞습니다. 근데 금이 안 좋을 때는 뭐예요? 금이 안 좋을 때는 이제 봄이란 계절이 그러니까 뭔가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경기 성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자산인 금은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조금 안 좋은 데다가 대신 경기가 좋아지니까 알겠어요. 다른 주식 자산 이런 데 더 인기인 거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자산에 조금 더 좀 투자를 하면 확률적으로 조금 더 여러 군데 걸리겠구나, 얻어 걸리겠구나라고 해서 정리를 해온 안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제로 저도 제 개인 자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되게 심플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잠깐만. 네. 그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네, 오늘은 자산 배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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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기로는 주식이 오를 때 주식 갖고 있고 네, 금 오를 때 금 갖고 있고 네, 네, 채권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채권이 오르고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 골고루 다 갖고 있자. 네, 네, 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골고루 갖고 있는 게 음. 얼마만큼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골고루가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단순해서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주식 25%, 네, 네, 네. 채권 25%, 네. 금 25%, 네, 현금 25%. 네, 네, 네. 그냥 4등분해서 주식, 채권, 금, 현금을 갖고 있어라. 네, 네, 네. 오늘의 결론입니까? 네, 오늘의 결론이고 뭐 허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님은 워낙 또 이 금융 관련된 지식 수준이 높으시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아니 그냥 여쭤볼게요. 그냥. 네, 예를 들면 요즘처럼 주식이 잘 올라요. 네, 그런데 주식을 4분의 1만 갖고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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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는 주식에 몰빵했는데 네, 그 친구는 네 배 버는 동안 저는 조금밖에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저희는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만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만약에 올해 2월에도 이런 걸 갖고 있었다고 하면 3월을 맞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친구는 큰 폭의 하락을 맞았지만 저희는 하락을 좀 덜 맞았겠죠. 아 이거는 그럼 계속 평생 이렇게 갖고 네, 가는 네, 겁니까? 네. 저는 평생을 거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분의 1로 나눠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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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자산, 물론 부동산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일단 뭐 오늘의 뭐 주제인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예측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봄이 오겠다, 여름이 오겠다, 혹은 주식시장에 큰 상승이 오겠다, 혹은 다시 시장이 꼬꾸라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곤하게 이걸 네.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고 맞았다고 좋아하고 이런 게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측해서 하는 투자는 큰 손실을 보통 귀결로 그럴 수 되더라고요.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예측을 지향하고 예측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산을 투자했더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었고 실제로 이게 좋은 결과인지 숫자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게 투자 성공의 큰 비법이고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클래식이라고 써놨지만 자산 배분을 하는 분들의 뭐 큰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 뭐 유명한 레이 달리오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다 표방하고 있는 자산 배분의 가장 오리진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네, 우리 뭐 패션 아무리 이렇게 좀 패셔니스타들도 청바지의 흰 티가 가장 깔끔하고 제일 멋있잖아요. 네. 가장 기본, 심플한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네. 자산 배분도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더니 딱 이렇게 해놨던 게 제일 좋더라라는 맞습니다. 게 입증됐어요? 맞습니다. 그 입증을 조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3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 25%, 25% 보시면 우리 아까 그 뭐 얼마나 뭐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0년 동안 뭐 30년 전부터 매년 투자를 해왔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셨더니 각 연도별로 투자를 봤을 때 가장 안 좋았던 연도의 성과가 마이너스 4%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망한 해여도 4% 손실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20년, 2019년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예. 내가 올해는 아유 그러면 진짜 망했구나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손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오르더라도 네. 어느 해에 20% 손실을 입으면 네. 그거 다시 복구하고 다시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아까 250원 남았고 750원.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75% 손실 나서 그래서 1,000원이 예,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가장 적은 게 꽤 중요하다. 약간 이 가파른 기울기가 좀 낮더라도. 그렇죠. 저희는 지금 뭐 2020년에 주식으로 돈 벌고 다시는 이제 운전을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뭐 라이프 고스 온 이제 계속 가야 되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가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큰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표현대로 하면 최대 손실 가능 금액 그걸 가장 최소화하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걸 깨달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변동성도 굉장히 낮아졌죠. 보통 평균 우리나라 주식들도 연평균 변동성이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죠. 주식들 투자를 하면.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더니 뭐 변동성이 한 6%대로 막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기까지 설명 들으니까 네.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아니 막 주식 몇 개가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네. 주식 25, 국채 25, 금 25, 현금 25에서 네네네. 주식 25가 미국 주식입니까? 한국 주식입니까? 그 뭐라도 괜찮습니까? 비상장 주식입니까? 뭐 네. 관계 없어요? 일단은 이 미국 주식으로 일단 저 그래프는 그린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미국 주식이 가장 이제 검증된 효과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주식과 채권과 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 별명이라고 처음 말씀해 주셨던 우상향하는 자산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네. 일본 주식은 아직도 고점을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주식도 뭐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아직 2,600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이 앞으로 2,600도 다시 돌파하고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 대신에 그걸 국내 주를 껴도 되는데 음. 만약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 땡땡 나라 주식은 앞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대신 그냥 미국 주식을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네. 그렇구나. 미국 앞으로도 주식- 우상향할 거냐? 그럼요. 지금까지는 네. 우상향했는데 네네. 지금까지 저렇게 오른 녀석이 또 오를 것보다는 말씀하셨던 네. 지금까지 참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꼬이나 싶은 일본 네네네. 주식이 네. 그게 앞으로는 더 잘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일단 퀸 시계열에서 미국 주식은 120년간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120년 상승했던 주식이 내가 투자한 1년부터 꺾일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할 알겠어요, 거기 알겠어요. 때문에. 그럴 정도로 운이 없다면 그건 다음 생을 기대하자. 네, 네. 아, 맞고 뭐 알겠어요, 혹은 알겠어요.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나는 정말 작두 타듯이 앞에 올라가는 자산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중국 주식이 지금까지는 조금 헤매고 있지만 네. 앞으로의 10년은 중국 주식의 시대라고 확신을 하시면 이걸 중국 주식으로 바꿔 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 하지만 주식이 확률적으로는 그동안, 미국 주식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채 채권도 미국 채권. 네, 채권도 미국 채권. 네, 채권은 뭐 금리가 이제 더 낮아질 때도 없고 너무 친미주의적인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일단 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는 한국 국채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금리도 남아 있고요. 충분히 내려갈 여지도 있고 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뭐 신흥국으로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이 판단이 안 되니까 대부분 외국인들 자금이 주식에서 빠져도 지금 채권에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 채권을 한국 국채로 뭐 바꾸셔도 그거는 어떻게 네, 될지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조언을 받을 사람도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투자하셔도 제가 뭐 추천할 만하지만 뭐 SC제일은행에 담당하는 직원분이나 PB분이나 네, 뭐 예. RM들이 있다. 그러시가 하시면 네, 이걸 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렇겠네. 뭐 우리 또 반반이란 게 있잖아요. 짜장 반, 짬뽕 반.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 미국 주식 12.5, 한국 주식 12.5.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완벽해 보인다. 정말 별거 네, 아닌데.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기 확 때문에 안심이 되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 개인기를 부리실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얘기하니까 신뢰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뭐 워렌 버핏 정도 엄청난 대가들도 이 안에서 개인기를 부리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산군을 좀 바꾸시기도 하고 나는 주식이 좀 좋으니까 주식을 30% 할래. 나는 채권을 좀 좋아하니까 채권을 50% 할래. 이렇게 조금 바꾸시는 거거든요. 이 기본기 안에서. 바꿔도 돼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중국 주식이 이제 간다고 생각해 그러면 중국 주식을 25% 에이. 갈아끼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네. 그럼 난 주식이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 100. 네. 그렇게 아니죠. 내가- 이 25는 웬만하면 지키시는 게 확률적으로 좋다. 우리 이제 이 개인 투자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청바지에 흰 티를 입는 게 가장 깔끔한데 패셔니스타나 우리 뭐 무슨 디자이너들이는 요런 뭘 하나 꽂아도 멋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청바지에 흰 티만 입으면 깔끔한데 뭐 위에 입으면 갑자기 초라해지잖아요. 아,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그러니까 더 건들지- 분사를 안 붙이고 건들지 마라. 저 예. 입증된 거예요. 저 이거는 4등분해서 이거는 뭐 입증된 그럼 거. 4등분해서 네. 주식, 채권, 금, 현금 안 하고 네. 뭐 주식 혹은 뭐 구리 원 죄송합니다. 네. 원유 네. 아니면 네. 뭐 현금 이렇게 한 것도 다 비교해 본 거예요? 다 비교해 본 겁니다. 근데 금을 어. 넣었을 때가 가장 지금까지는 30년 동안 가장 안정적이었고 이거보다 더 아까 말씀드린 뭐 ELS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원금 손실 되는 거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은행 네, 거래하시는 예, 분들은 그럼 막 ELS 투자할 때도 뭐 은행에서 설명하기를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원금이 손실될 확률은 뭐 1%다. 5%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거의 원금률 예. 하시는데 이거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는 보통 1년을 딱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ELS도 뭐 6개월, 1년 이렇게 투자하시잖아요. 1년을 투자하신다고 할 때 보통 손실을 볼 확률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금보다 이상의 성과를 가져갈 확률이 88%였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등분 네, 4등분을 하면 하면 네. 그러면 네. 12%가 네. 손실 볼 확률이면 역사적으로는 한 8년에 한 번 정도는 손실이 온다. 네. 그런 네. 포트폴리오다 이 네, 말이죠. 그러니까 손실 보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내가 혹시나 손실을 봤더라도 손실 폭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지가 얼마 안 않고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7년은 손실을 안 볼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8번 중에 한 번이니까 뭐 이런 거죠. 아까 현금이 25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현금이라는 건 네. 비겁한 투자잖아요. 이거는 그 아까 현금에 담아두는 게 투자예요, 그게? 예를 들면 네. 주식, 채권, 금, 네. 현금이라면 네. 주식, 채권, 금은 투자한 것 같은데 우리- 현금은 우리 3월 달에 보셨다시피 3월 19일 날 네. 그날 보셨다시피 주식, 채권, 금이 다 떨어질 때 보셨죠? 네. 온 세계가 달러를 다 떨어지고. 구하려 하고 금도 던지고 삼성전자도 던지고 전 현- 세계 주인데 네, 혈압만 오르는. 네, 그런 구간은 또 현금이 가장 위너기 때문에 그때 수익률을 지킬 수 있는 게 또 현금 자산이니까 다 4개를 걸쳐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가을, 겨울 계절에는 또 현금이 또 빛을 발할 때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묵묵히 견디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담아놓는 것도 투자다. 꽤 괜찮은 투자다. 네. 그래서 가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아까 그 최대 손실 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4분의 2씩 투자하셨는데도 정말 최악의 상황, 그 우리 3월 달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뭐 2월 말에 투자했다가 3월 19일을 만난 거예요. 네. 최악으로 뭐 예. 한 달을 막 보냈을 때 볼 수 있는 최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락폭이 이 포트폴리오 30년 동안 15.6%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가 마이너스 15%를 보일 때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언제 투자했든 간에 네, 30년 동안 언제 투자했던 재수 간에 없어서 고점을 잡았어도 네, 30년 동안 1월 1일부터 이렇게 30년을 다 투자해 봤을 때 그 전체 포트폴리오가 제일 망가졌을 때가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러니 네. 꽤 안정적인 네, 포트폴리오다. 네. 근데 투자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15% 정도면 네. 사실 기다려 볼 만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버틸 수 있죠. 네, 있으면 내가 참아서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수비가 중요하고 많이 안 잃으면 계속 가져가면 경기를 이길 수 있다.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MDD에서 좀 그럼 이건 먹을 때는 얼마나 먹어요? 먹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제일 좋았던 해는 17% 정도. 한 해로 이렇게 한 해로 담아놓으면 끊을 때, 17% 버는 해도 있고. 네네네. 물론 주식만 몰빵하시면 50% 100% 날 때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포기하는 대신 밑에 하방으로도 줄여냈기 때문에 그럼 1, 20년 투자한다고 하면 평균 어느 정도 벌었어요? 평균 연평균 지금 보시면 6%가 30년 동안 6%. 1년에 6%씩 계속 복리로 벌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뭔가 미심쩍은데.
이런 게 있었을 리 없잖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이미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법으로도 네네. 투자는 이렇게 해라. 네. 국민연금도 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가져가라. 네. 이게 베스트면 네. 그러지 않았어. 그럼 펀드 매니저가 왜 필요하고 화면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뭐 4분의 1씩 나눠서 미국 뭐 주식 다 담지.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뭐 국민연금이나 음. 혹은 뭐 해외 이제 유수의 연기금 혹은 기관 투자자분들도 대부분 이 기본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이제 패션을 아는 분들이니까 어떤 때는 꽃을 꼽기도 하고 흰 티셔츠에 어떤 때는 우리 요즘 뭐 부동산 뭐 인프라 투자를 섞기도 하고 뭐 개인기를 부리시긴 하나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요. 가장 심플하면서도 최적의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가장 최고의 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린 그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투자. 그리고 그거를 보통 이게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이거는 그 1981년에 이제 해리 브라운이라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께 전문가께서 처음에 네. 이거를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처음 들어봐요. 그거. 네. 뭐 해리 브라운? 네, 해리 브라운이라고 그 분이 하셨던 거고 지금 뭐 30년, 40년 지나도 계속 이 투자가 뭐 알겠어요. 검증이 되고 오.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천해드릴 만하고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이제 은행 거래 하실 때나 또 우리가 또 그 고객 입장에서는 또 자산을 A 은행에도 맡기지만 B 은행도 맡기고 뭐 A 증권사에도 맡기고 이렇게 막 분산해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은행에는 저쪽 은행의 자산을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분산해 놨다는 걸 알게 되면 네. 미안하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 자산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 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노력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의외로 간단하네요. 내 재산이 얼마든 네. 그거를 다 현금화해서 네. 4분의 1 조각으로 만든 후에 네. 주식, 채권, 금, 네. 현금 네. 이렇게 담아두면 네. 연평균 6%, 네. 손실이 많이 나는 때는 한 15%. 네. 최악의 상황인 경우. 네. 조금씩 나타나더라도 네. 네. 그 이상 나면 김 부장이 물어주시는 거고. 네. 물어줘야지 남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물어드릴까요?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은 제가 또 갑자기 정신 번쩍 들어서 저는 또 ETF 전문가여서 요즘은 괜찮아요. 금 투자한다고 해서 뭐 귀금속 뭐 방에 가서 금 사셔야 되는 게 아니라 네. ETF로 간편하게 투자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SC제일은행에 가셔도 뭐 금 투자하시면 ETF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채권 같은 경우도 굳이 내가 어디 가서 채권을 사야 되지 이렇게 안 하셔도 그 그래서 SC제일은행에서 그 얘기를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오늘 네. 이 방송은 네. SC제일은행이 만들어주고 네. SC제일은행이 준비한 스튜디오에서 네. SC제일은행이 사준 햄버거 먹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얘기만 했군요. 4분의 1로 나눠서 투자하면 성공하십니다라고 하고 SC제일은행 돈 벌어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그래서 네.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좀 좀 넣어봅시다 그래도. 네. 그럼 그 4분의 1씩 나누는 거에서 네. SC제일은행은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이제 그 각 거래하시는 지점에 가시면 영업점에 가시면 그 자산 관리 해주시는 담당 직원분들께서 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산 배분할 때 우리 뭐 최근에는 지금 SC제일은행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미국 주식보다는 뭐 땡땡 뭐 한국 주식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25%를 주식으로 채우는데 네네네. 어떤 주식으로 채우는 건가는 그때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는 게 좋겠죠. 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에는 너무 수줍어. 그러면 미국 주식?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미국 주식 중에 뭐 구글 아니면 뭐 아니요, 저는 코드, GM? 그 개별 주식은 개별 주식 리스크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S&P 500 혹은 나스닥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를 살 수 있는 ETF가 또 있거든요. 네, 그건 그렇게 뭐 직접 알아보셔서 어렵게 하실 수도 있고 네. SC제일은행에 가시면 또 PB가 상담을 통해서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그렇구나. 저희가 오늘 흥미진진하게 보니까 벌써 1시간 가량이 지났는데요.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두 분께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김찬영 부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저 현금은 얼마짜리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5만 원짜리 뭐 그런 건 없어요? 5만 원짜리. 네.
오늘 또 알겠습니다. 네. 저대로 하려고 하는데 저도 내일부턴 예. 현금과 금은 쉬워요. 금은 어디서 사도 금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채권과 주식을 뭘 관건이죠. 담을지는 관건이죠. 관건인데. 네. 내가 옷을 그건- 잘 입을 자신이 없으면 음. 그냥 청바지에 클래식하게. 힌트, 청바지에 힌트를 입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그동안 나스닥을 담아놨던 거, S&P 500을 네. 담아놨던 거, 혹은 코스피를 담아놨던 거, 네.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중에서는 코스피 뭐가 더 담는 게 좋은지? 좀 좋던데 이런 통계는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지켜봐야 이제 우상향 아. 자산이 이게 판명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없는데 네. SCJ은행 가면 알려준다. 오늘 아까 과장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음. 워낙 또 제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또 제가 거래하는 또 가장 또 자산 관리에 또 가장 뛰어난 은행이라고 PB 평가받는 고객이세요? 네 가장 그 자산 관리에 또 명가라고 하는 SCJ 은행에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또 본인이 가장 고객이에요? 고객이에요? 저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저희 PB 고객이세요. PB 고객이면 여기엔 PB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학생이네 학생. 그렇죠. 제가 좀 자문을 구해야죠. 또 PB 분한테 또. 네. 근데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런 뭐 제가 아는 분야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염치가 없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그럼, 네, 이진우 프로님과 또 할 수 있어서 매우 그러네요. 영광이었고 다시 한번 알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삼성자산운용 김찬영 부장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런 거네요. 재테크는 오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재테크다. 그런데 그 오르는 자산은 며느리도 모른다. 네. 그거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뭐가 오르건 뭐가 떨어지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네.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수익률이 괜찮은 네.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놀랍게도 4등분이다. 네. 아직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해서 그게 전혀 신뢰가 안 5등분이나 가시. 6등분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5등분, 6등분을 실제로 다 해봤어요? 해봤을 때 아, 가장 좋은 4등분 옵션은 제일 좋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건 아니고 아까 해리 브라운이란 분이 이건 그럼 네. 신이 만든 숫자구나. 왜 4가 제일 좋을까? 정말 신기한데요. 따로 그냥 연구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건 네. 어쨌든 네. 믿고 네. 부장님 믿고 4등분을 하는 게 제일 괜찮다. 네. 그 4등 회사인지는 다음 시간에 그래. 우리 네. 3으로도 해보고. 네. 3으로도 해보고 또 한번 가져올까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 4등분이 25, 25, 25, 25로 4등분 하는데 주식, 채권, 금, 현금 네. 이렇게 있을 때가 정말 제일 좋더라. 네. 가장 그 금 심플하면서 대신 은이나 구리가 들어가면 아니다. 금으로. 금으로. 네. 그것도 신기. 그래서 금인가 보군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계절이 가장 많이 걸쳐져 있는 세 계절에 걸쳐져 있는 금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 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은 뭘 담을지는 결정해야 되는데 네. 정답을 모르겠으면 네. 돈이 아까우면 S&P 500 지수 ETF를 담고 네. 수수료 좀 줄 생각하면 SCJ은행 가서 물어보자. 네. 알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괜찮네 이거. 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온다. 네, 저는 꼭 투자하면 그러니까 예측해서 투자해서 오를 것 같다는 주식을 사면 저는 무조건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미 예전에 포기됐고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4등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 오래되진 않은 것 같고요. 한 5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뭐 모두 사보고 이게 오른다고 해서 사보고 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딱 25%씩. 4등분하고 네. 그랬더니 연 평균 한 6, 7% 정도 벌더라. 뭐 그래도 뭐 은행 지금 뭐 이렇게 낮은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내 인생은 지금 역전을 해야 돼서 네. 연 6% 가지고는 안 돼.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뭐 이렇게 인생을 잘못 사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략은 별도로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연 6%라도 복리로 늘어나면 꽤 괜찮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할 부채가 많거나 네. 아니면 줘야 할 위자료가 많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네. 4등분을 해보시되 저는 이런 거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네. 내 재산이 1억이 있으면 네.
김찬영 부장님 말을 50%만 믿어봅시다. 네. 5천만 원은 내가 그동안 하던 방식으로 굴려보고 어유 이것도 반반이네요. 가끔 네. 강원랜드도 가보고 네, 뭐 반반이요. 내가 원래 하던 인생대로 네. 나머지 5천만 원은 그거를 4등분해서 네. 들으시는 분 중에 5천을 어떻게 4등분 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나눠줍니다. 다섯을 어떻게 넷으로 네. 나눠줍니다. 4등분해서 그 말씀 들어보고 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해보다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역시 나는 천재야라고 하면 이쪽으로 계속 가는 맞죠. 거고, 어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하는 말씀이세요. 거고. 네. 아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그렇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갈아타시죠. 뭐 사실은 오늘 방송 듣고 내일부터 갈아타는 것도 네. 가오의 문제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네. 진짜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렇습니다. 신명하십니다. 네, 네, 네. 저희 4분의 1이라는 숫자 고객분들도 꼭 기억해 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일까? 왜 4일지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1시간가량 좀 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고객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모두 동시 시청자 수가 271만 명을 돌파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감사드립니다. 다 저희가 여기 더 모였네. 좋은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기원하며 그러면 고객분들 모두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